미국 태생의 동양 미술사학자로 존 카터 코벨이라는 여성 역사학자가 있었습니다. 코벨은 일본 문화에 매료돼 일본 미술 및 예술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본 문화에 대한 연구를 거듭할수록 놀라운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일본의 예술과 문화의 원류이자 더 나아가 일본을 실질적으로 통치한 나라가 한국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후 코벨은 일본 문화의 근원을 찾아 한국 문화 연구에 심취하게 되고 1986년까지 9년간 한국에 머물며 한국 역사를 연구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서양학자 코벨이 말하는 일본의 최초의 민낯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벨 박사는 일본 고사기의 건국신화에서 신부천왕의 어머니로 등장하는 신공황후는 부여기마 민족 출신의 가야계 여성으로 일본 열도를 지배했다는 주장을 미국 현지 신문에 기고했습니다. 기마 민족 출신의 가야계 여성은 그 유명한 아마존의 여전사처럼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여전사였습니다. 금관가야의 무덤에서 여성의 골반으로 판명된 세구의 유골과 이들의 머리맡에 투고 갑옷의 조각이 발굴되었는데요. 이 여성들은 보통의 여성과는 다른 근육이 발달할 때 생성되는 뼈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들로 추정할 때 단순히 병사가 아닌 지휘관인 여성도 있었다고 합니다. 코벨은 이런 부류의 여성 기마 민족이 우수한 철 문화를 가지고 일본 열도로 건너가 일본을 실제 지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고대사에는 동부여가 바다로 사라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부여의 기마 민족이 백제와 가야 등지로 진출하고 그 일부는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고대사는 일본으로 향한 뱃머리를 한반도로 돌려 오히려 신공황후가 대구까지 올라가 신라와 가야를 정복했으며 신라왕은 자발적으로 항복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모두 날조로 왜는 한반도에 침입해 대구까지 올라갔다가 방향을 틀어 다시 남하하면서 신라와 백제를 정복한 일이 없습니다. 코벨이 부여의 일부가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주장하는 이 시기에 일본은 원시적 사회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했는데 일본이 얼마나 원시적이었는지 중국에서는 일본인들을 을고 난쟁이 족속이라 불렀으며 중국 역사서에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외인들은 새해도 모르고 사계절도 모른다. 여자들은 몸에 분홍과 붉은 물감을 칠하고 맨발로 다니는 것이 보통이다. 길은 날짐승의 통로나 다름없고 좋은 논이 없다. 주민들은 물고기를 잡아 나무 그릇에 담아서 맨손으로 집어먹는다. 이런 원시사회에서 갑자기 발전하게 된 이 시대의 문화에는 우리나라로부터 전파된 것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 우리나라의 향기가 짙게 배어 있습니다. 일본 국보 1호로 알려진 고류지의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국보 83호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을 쏙 빼닮았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의 반가사유상은 적송이라는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이 나무는 일본에서는 자라지 않는 나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 고사기에도 그 이름이 등장하는 이즈모 신사에는 다른 신사에 없는 줄장식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금줄과 매우 비슷합니다. 일본의 쿠마노 신사 입구에 걸려있는 삼조고 일본은 이 새의 이름을 팔찌오라고 부릅니다.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나오는 삼조가 붉은 태양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너무 닮아 있습니다. 일본어에는 구다라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시하다 하찮다는 뜻을 가진 말인데요. 구다라는 일본어로 백제를, 나이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조합해보면 구다라나이는 백제가 아니다. 즉 백제에서 온 물건이 아니다. 또는 백제 물건이 아니라면 별것이 아니다는 의미입니다. 일본 제35대 고교쿠 여왕이 아끼던 하시히토 공주는 정원에 핀 붉은 꽃을 매우 좋아했는데요. 이 꽃은 구다라에서 왔다는 신념 아래 공주는 좋은 것은 모두 구다라에서 왔다고 말하며 몹시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일본은 백제 물건을 최고로 여겨 칭송했던 것입니다. 8세기 역사학자들의 첫 번째 임무는 이러한 부여족의 일본 정복을 은폐하고 부여족이 이룩한 중앙집권 국가를 항대 일왕내 조상들이 만든 것처럼 바꿔치기 하는 것이었다. 그러라는 사람이 거의 없던 시대였으며 이런 작업이 그다지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 지난 1월 코벨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 국민청원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일본이 가야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의 역사학적 관점을 그대로 옮겨놓은 국립중앙박물관의 가야 특별전에 대한 청원이었습니다. 가야를 일본식으로 부르던 임나와 관련된 지명을 그대로 쓰거나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했다고 주장하는 시기를 가야 왕조의 마지막 연대로 사용함으로써 임나일본 부서를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청원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에 더해 고대 한반도가 자기 영토였다는 임나일본 부서를 주입해 미래의 영토전쟁의 역사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런 때 임나일본 부설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전시 행태를 취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가야 전시는 전면 재검토돼야 하고 박물관장은 국민들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나일 본부설은 일본의 야마토 정권이 4세기 후반에 한반도 남부 지역에 진출하여 백제 신라 가야를 지배하고 특히 가야에는 일본부라는 기관을 두어 6세기 중엽까지 직접 지배하였다는 설인데요. 이 주장은 현재 일본의 교과서에 수록되는 등 일본의 과거 제국주의로의 환원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임나일 본부설은 일본 교과서에 실려 학생들에게 일본이 고대 한국을 지배했었다는 왜곡된 사실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지우샤 교과서는 2011년 판에서 562년 드디어 임나는 신라의 멸망당해 야마토 조정은 조선에서 영향력을 상실했다고 기술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판에는 임나가 멸망하자 신라는 이 문제에 일본이 개입하는 것을 피하고자 일본의 임나의 산물을 보내 우호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내용을 추가했으며 신라가 보냈다는 산물을 조공으로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조차 고대사 전공자들은 임나일 본부설에 대해서는 거의 주장을 하지도 않고 한국과 일본 학계에서 이미 폐기된 학설로 여겨지는 임나일 본부설을 왜 다시 끄집어낸 것일까요? 미래 영토 전쟁의 역사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앞에 어느 청원인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입니다. 자신들이 지배했던 곳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자란 세대들이 군인으로 참여하는 전쟁 시나리오가 결코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의 소유가 명백한 독도를 탐내는 것도 독도의 여러 가치 중 군사기지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임나일 본부설의 등장은 최근 일본의 헌법 수정이나 군사적 움직임과 함께 일본이 그리고 있는 큰 밑그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본은 근본도 없는 자신들의 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지배를 받았던 나라가 오히려 지배를 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위해 고대사를 철저히 왜곡하고 은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국의 식민역사학자들의 꼼수와 고대사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고대가야나 한성백제 등 고대사를 연구한 문헌이나 역사학자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와 그 잔재가 남아있는 근현대를 거쳐오며 숨겨지고 왜곡된 역사를 아무 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실제로 코벨이 우리나라 학계에 여러 가지 주장을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당하거나 전통 역사학자가 아닌 미술사학자라는 이유로 귀 기울여 듣는 학자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삼국 고대사에 대한 방대한 양의 역사책을 꽁꽁 숨겨놓고 있으며 고대사의 진실을 밝혀줄 일본 고분을 절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사카에 세계에서 가장 큰 무덤이라는 닌토쿠 왕릉이 있습니다. 열쇠 모양의 대형 고분인데요. 그 주변을 산책하는 데만 1시간 정도 걸리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이집트의 쿠푸왕 피라미드와 중국의 진시황릉과 더불어 세계 3대 무덤으로 불리고 있음에도 유네스코에 등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더 이상의 조사를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고분에서 한국식 철제무기, 갑옷, 마구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중국 역사책에도 이 시기에는 일본에는 말이 없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도 없던 시기에 마구가 나왔다는 것은 코벨이 주장했던 한국의 부여기마족이 일본 열도를 정벌하면서 이들에게 문물을 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발굴 초기 나왔던 유물들은 보스턴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백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과 쌍둥이처럼 똑같습니다. 이 고분의 주인인 닌토쿠 천황이 백제인일 거라고 말하는 일본 역사학자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코벨은 고대 천황부터 30대 천황까지 부여인들과 백제인들이 천황이었으며 결국 일본 황실은 순수 한국인 혈통에 의해 지배됐다고 했습니다. 옛 천황들의 무덤으로 알려진 이 고분군을 발굴해보니 백제나 고구려의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자 일본 정부는 갑자기 발굴을 중지하며 고분의 접근을 금지시켰습니다. 코벨은 닌토쿠 천황이 백제계라는 것을 숨기려고 고분 발굴을 중지시켰다고 주장했으며 1872년 폭풍으로 닌토쿠 왕릉이 무너져 이를 복원할 때 내부를 본 컬럼비아 대학의 스노다류사쿠 일본사 교수는 부장된 유물이 더할 나위 없이 한국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일본 당국이 부여기마족의 일본 정벌을 반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닌토쿠 왕릉을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관광 사업에 큰 도움이 돼 닌토쿠 고분을 유네스코에 등재시키고자 하는 시당국과 철저히 고분의 조사와 발굴을 금지하고 있는 국내청 사이에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발굴을 허락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문화나 근간이 한국에서 왔고 그런 한국을 짓밟고 말살하려 했으니 스스로 페류나임을 만천하에 공개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개의 거짓말을 덮으려면 10개의 거짓말이 필요하다. 10개의 거짓말을 덮으려면 100개의 거짓말이 필요하므로 결국 독재나 전횡이 불가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대 때부터 시작된 일본의 거짓말은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를 거쳐 위안부 문제까지 거짓말에 거짓말을 낳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그 거짓말을 세뇌시키고 있는 일본은 점점 민주주의와 멀어지고 위험한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인이면서 일본 문화를 너무도 좋아했지만 본질적으로 솔직하지 못한 일본인들의 민족성에 실망하고 마침내는 한국을 선택하였으며 역사 왜곡 사실을 끝까지 외면하려는 일본 국내청에 당당히 맞서 황실 고분 발굴 등을 통해 진실규명을 끈질기게 요구했던 코벨 박사. 나는 한국의 가야사가 분명하게 확립되는 것을 볼 때까지 오래 살고 싶다.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했기에 가야사가 반드시 복원되는 것을 보고서야 죽고자 했던 그녀를 기억하는 것이 거짓말을 일삼는 이웃 나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